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이 상승 채널을 한 차례 이탈하면서 어젯밤에는 한때 60.7K 부근까지 하락 이후 61K 부근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나 이 매수 반응이 안 나와주면서 이 살얼음판 위에 놓여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차트적인 부분이나 이 외적인 부분을 봐도 아직까지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하방의 구조가 다시 한번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반등 나올 거다 이렇게 가능성 낮은 도박을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바닥 테스트 나오는 거 보고 진입을 해도 우리가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 하락만 보는 쇼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 또한 구조가 바뀌는 구간에서 유동성을 확인하면서 이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 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 구조상 쇼 포지션 홀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건데 이 단순한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들 또한 하방의 근거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조정 구조를 좀 크게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은 이 고점이었던 82.6K 부근 이후로 강한 하락 나와주면서 상승 임펄스 관점은 완전히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 구간을 새로운 하락 추진 5파로 봤을 때 먼저 이 첫 번째 조정 1파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점부터 저점까지 찍었을 때 이렇게 빠르게 추세가 진행될 때는 우리가 2.618 구간까지 하락 구간을 확인하죠.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한 차례 하락분이 멈추면서 64K 부분까지 한 차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반등분을 예상해봤을 때 또다시 이런 3파 조정분을 가지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3파 저점 구간까지 이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또다시 확인해보면 이러한 반등분이 0.236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하방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승분을 예상했을 때 이런 0.236, 0.382 구간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0.382 구간이 가격적으로 66.3K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단기간에 캔들 몸통상으로 돌파해주지 못하고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유동성이나 매수세 반응을 봤을 때 이런 0.382 구간까지 반등할 수 있는 매수세가 전혀 안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나와준 이런 강한 조정분에 비해 매수세가 전혀 못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반등 자리에서도 우리가 롱 포지션 적극적으로 누를 필요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하방 추세가 훨씬 더 지배적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번 조정 구간에서 1파 조정분에 대한 이 하락 채널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조정분에 대한 채널을 봤을 때 제가 이 강한 하락이 나오기 이전부터 다시 한번 이 상승 구조를 이어가려면 이 자리에서 단기간에 캔들 채널 위로 올라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에도 이 채널 상단에서 보시면 계속 캔들 저항 맞고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도 캔들 몸통 기준으로 채널 위로 올라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꼬리만 맞고 떨어진다? 이 매수 세력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계속해서 수익 쌓아갈 수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바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손절의 기대값은 짧고 수익의 기대값은 큰 자리, 이 손익비상 의미 있는 숏포지션 진입 자리가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들 또한 하락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숏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구독자님들 계신 스터디방에서 이렇게 포지션 진입 이후에 손익비를 따졌을 때 이 숏포지션 들어갈 자리는 맞지만 사실 이 정도 강한 하락이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요. 결국 분할로 이 64K, 62K 자리 이런 자리까지 익절을 해드리면서 현재는 나머지 물량 계속 홀딩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스터디방 보고 진입하신 구독자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직관적인 진입 자리나 관점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스터디방 직접 입장해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결국 이 60K로 작용하던 이 바닥 구간 이 자리를 깨는 59K까지 하락분 나와주면서 우리가 봐야 할 하락 구간이 좀 더 깊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까지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확인하는 쌍바닥 테스트도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하락 5파에 대한 조정폭을 열어두고 매수세 나오는 자리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단순히 이런 차트에서 눈으로 보이는 구조뿐만이 아니라 제가 왜 아직까지 숏 포지션 좀 더 가져가면서 한 차례도 하락분을 보고 있는지 온체인 데이터들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입니다. 자, 먼저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죠. 이 기관들이나 고래들의 매수와 매도 물량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어렵게 우리가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초록색 양수를 기록할 때는 미국 기관들과 거물급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웃돈까지 쥐어가면서 미친듯이 매수 버튼 누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빨간색 음수를 기록할 때는 기관들과 큰손들이 본격적인 수익 실현 매물과 함께 개미들에게 물량을 사정없이 떠넘기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팩트로 한번 뜯어봅시다. 지난 4월 중순부터 비트코인이 82.6K 부분까지 고점을 찍으러 가던 상승 과정 속에서 이 초록색 양수 지수가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기관들에 의해서 가격을 밀어 올렸어요. 그런데 이 82K 고점을 딱 찍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수가 완전히 아래로 꺾이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빨간색 음수 영역이 확대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혐오 ETF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기 시작한 5월 중순부터는 역대급으로 깊은 음수 마이너스 대를 기록하면서 밑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결국 자금을 수조원씩 올리는 미국 기관들과 크립토 고래들은 이미 고점부터 단기 수익 실현을 끝내고 시장의 물량을 무자비하게 던지면서 탈출하고 있었단 소리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주인인 기관들이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개미가 여기서 롱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력이 설거지통에 그냥 제 발로 기어 들어가는 꼴이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상승 구조가 꺾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러한 강한 패닉셀이 나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긍정적인 부분은 이 59K를 찍었을 때죠. 이런 음수 영역대가 점차 감소하면서 매도세가 수그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매수세로 해석할 수는 없죠. 여전히 프리미엄 지수는 음수를 기록하고 있고 매도세가 약해졌다는 거지 여전히 과매도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해석해보자면 이 59K 부근이 바닥 근처다. 이 추가 하락 나오더라도 이 강한 하락은 안 나올 거다. 뭐 사실 40K 이런 하락은 안 나와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음수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매도세가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이 롱 포지션 적극적으로 누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 차트로 돌아와서 이러한 단기 반등분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이 하락 추진 5파 하락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스터디방과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던 이 56K에서 58K 자리, 당장은 이런 자리까지 하방의 시나리오를 열어두면서 롱 포지션을 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과 매수세 확인하면서 결국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롱 버튼 눌러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자리에 오더라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이 영상만 보시고 이런 자리에 오더라도 이 확신이 안 들어서 못 들어가고 기존에도 이런 숏 포지션 진입 자리도 놓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이런 진입 자리들에서 고래들의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들 변화까지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진입 자리들 분할로 싹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 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면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타점이랑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 뉴스들까지 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무료로 다 퍼주는 거냐, 나중에는 뭐 리딩방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자, 제가 팩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결국 유튜브 채널 키우려고 영상 찍고 스터디방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튜브 채널 가장 빨리 성장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이 말로만 차트에서 그냥 주저거리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직접 매매하면서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구독자님들 눈앞에서 정확하게 진입과 동시에 포지션 공유드리면서 이 수익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수익 보고 믿음이 가야지 영상도 계속 보실 거고 영상 반응이 좋아야 결국 알고리즘을 타고 채널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다 포지션 공유를 해드리면서 입장하실 때 돈 한 푼 안 내고 들어오셔도 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이런 결과만 가지고 떠들어댄다? 이 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 남아 계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스터디방 입장하실 때 제 채널 구독 버튼 이건 한 번씩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차트에 관련된 질문이나 응원의 댓글까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도 걸려있지만 이 채널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이 차트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하방 구조가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와중에 오늘 밤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는 지표 발표 있죠. 이 9시 반에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CPI 발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이 미국의 금리 결정, 여기에 반영될 수 있는 직관적인 데이터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나와줄 이 CPI,
또한 이어지는 PPI와 원유재고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금리 동결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미국과 이란의 전쟁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생각해본다면 최악의 상황에선 금리 인상까지도 고려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줄줄이 소세지로 이어지는 일정 발표 앞에서 큰 변동성 나와줄 거기 때문에 이 대응 잘못하면 이 청산 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차트에는 이 위기와 함께 기회도 같이 오는 게 당연한 지사죠. 이러한 변동성 앞에서 어떻게 기회를 건져 먹을지를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비트코인 매매하면서 안 볼 수가 없는 차트죠. 이 나스닥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나스닥과 오른쪽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주말까지 5% 가까운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이 정도 하락분 나와준 거면 굉장히 가격 방어 잘했다는 거죠. 나스닥이 이러한 상승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은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면서 이미 이러한 하락분 다 나와줬다는 겁니다. 결국 추가적인 하락폭을 보고 있지만 이 추가적인 하락폭이 깊지는 않을 거다. 이 59K 부근에서도 한 차례 저점 신호들이 나와줬죠. 쉽게 말해서 매를 일찍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맞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조정 구간이 추진 5파로 이어지는 와중에 이 사파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5파 하락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유동성이나 이전의 이 하락분 구간에서 반응들을 봤을 때 뭐 말도 안 되게 40K를 간다? 30K를 간다? 이런 하락분은 안 나와줄 거라는 거죠. 결국 가장 유력한 자리를 56K에서 58K 구간, 이 자리에서 매수세 반응 확인하면서 그때부터 롱 포지션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구축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또한 우리가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저점 구간에서 현저히 매도세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매수세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매도세가 약해진과 동시에 저점 신호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과매도권이 이어지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러한 핵심 구간들에서 우리가 지표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들까지 활용하면 이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밤에 CPI 발표부터 이어지는 지표 발표에 의해서 이 큰 변동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만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이러한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스터디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CPI까지 제가 계속 스터디방에서 실시간 브리핑 해드릴 거니까요. 이 스터디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